안녕하세요. 세계 최초 개인 편의점 채널 개편입니다.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. 사실은 다른 주제로 영상까지 다 찍어놨는데 지금 시점에 이 뉴스를 꼭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첫 번째는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던 분들한테는 기분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. 저 역시 마찬가지고, 서민형 안심전환대출,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건데 혹시나 놓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중간중간 화면을 띄워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. 자,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 거예요. 금융위원회에서.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, 신청 자격은 올 7월 23일 전에 이제 은행과 저축은행 등 포함해서 꼭 변동금리여야 돼요. 고정금리면 안 됩니다. 기존 대출 성격이 변동금리로 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, 이거는 대환대출만 되는 거예요. 여유자금으로 쓰시는 용도로는 안 돼요. 꼭 1주택자여야만 되고요. 나중에 집을 한 채 더 사게 될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한대요. 그러면은 대출을 포기하든가 집을 포기하든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된답니다. 만약 집을 포기를 못할 경우에는, 즉 2주택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기존에 대출 받았던 거를 한 방에 갚으셔야 돼요. 그때 가서는 다른 은행에 또 대환 자금을 대출을 받으시면 되겠죠.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연 8,500 이하여야 되고요. 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1억 원까지는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. 그리고 본인이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그 물건이 시가 9억 원 이하여야만 되고요. 그 이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서민이 아니다 해서 이 대출에는 적용이 안 되시는 겁니다. 만약에 공동명의로 갖고 계시면 시가 18억 원까지는 될 거라고 봐요.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.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. 그래서 금리가 연 1.85에서 2.2% 수준이에요. 매월 원금까지 이자와 함께 상환하시는 성격이고, 10년 납으로 한다 하면 1.85%가 적용이 될 것 같고, 20년 납이면 뭐 2% 정도, 그리고 30년 납까지인데 30년 납을 선택을 하시면 2.2% 이자를 적용받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부에서 설명을 하기를, 지금 시중은행의 이자가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정부에서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시중은행으로 갈아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. 시중은행보다는 정부에서 이자를 더 낮춰서 한편으로는 그 서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성격도 있겠고,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자 놀이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결국에는 기존에 변동금리로 받으셨던 분들, 변동금리는 상대적으로 경기 흐름에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.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은 가게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좀 안정적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채를 관리하려는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계산을 잠깐 해보니까 이제 최대 한도가 5억 원까지잖아요. 5억 원을 받고 최저금리 1.85%를 적용을 받으시려면 10년 납으로 하셔야 되는데, 원금만 한 달에 416만 원가량을 내게 됩니다.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이제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겠고, 지금 이렇게 싼 금리는 시중에서 받기 힘들어요.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꼭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. 이 대출 접수는 9월 16일부터 한다고 하고요. 또 참고로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, 주택관리공사 홈페이지에서 이 대출을 접수하셔야 0.1% 감면 혜택을 받으세요. 은행에 직접 가셔도 되긴 하지만 0.1%면은 억 단위로 넘어갔을 때는 금액 차이가 크거든요. 그리고 지금 어느 은행에서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.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더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. 혹시나 계획 있으신 분들, 지금 이자가 세신 분들 있잖아요. 저도 접수를 해볼 거예요. 저는 자격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, 지금 최대 정부에서 이제 자금을 20조 내로 이 대출을 진행한다고 하는데, 20조면은 한 명당 5억씩 받아도 4만 명이에요. 우리나라에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이 4만 명이 계실까요?
글쎄요,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, 제가 지금 완벽하게 이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혹시나 이제 후순위라도 되지 않을까, 접수를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.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. 어서오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늦기 전에 부랴부랴 집 사는 30대 김대리. 네, 뉴스 제목은 이렇습니다. 뭐냐면 지금 서울에서 30대 연령층이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프를 보시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파란색 부분이 30대 거래 건수거든요. 이제 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, 지금까지 30대에서 매매 건수가 이렇게 많은 적은 없었다. 맨 밑에 이런 현상은 이례적인 일, 이렇게 이제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, 지금까지는 아파트 매매하는 주 연령층이 40대였는데 특이하게 또 20대도 많대요. 요즘 들어서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뉴스를 보고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위쪽에 지난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요. 제가 아마 지난달에 올렸던 걸 거예요.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 받기가 쉬워질 거다,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에요. 위쪽에 아니나 다를까 이제 대출 받기가 쉬워지다 보니까 30대 분들이 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. 물론 욕심 부릴 수 있습니다. 능력이 되신다면.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겁니다. 능력이 되신다면. 지금 대출 금리 낮다고 해서 막 받으시면, 집 막 사시면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아서. 지금 이제 30대 분들이면은 신혼부부가 많아요. 이 신혼부부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꿈꾸시고 대출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, 나중에 금리가 올랐을 때 어떡하실 건가. 저는 그게 걱정인 겁니다. 그리고 아파트 매매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얼마 받으시겠습니까? 최소 억 단위 이상이에요. 그리고 또 서울권이고, 아마 요즘에 싸게 받으셨으면은 3점 후반대, 4%대, 4% 초반대 이 정도로 받으셨을 거예요. 아, 그렇구나.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저걸로 갈아타면 되겠네. 안심전환 대출 저걸로 갈아타시면 되겠네. 7월 23일 전에 대출을 받으셨다면. 그러네요. 갑자기 생각이 나네.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, 대출을 무리하게 받지 마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두 번째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. 지금은 상대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시기예요. 이렇게 되면 이 금리의 변동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. 변동 주기가 있단 말이죠. 아무리 짧아야 1년 동안은 저금리 시기일 거예요. 최소 1년 동안. 길게는 한 3년 정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, 그 후에는 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시기가 옵니다. 이유는 상세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. 어쨌든 옵니다. 무조건 옵니다. 그 주기가 지금까지 그래왔고, 항상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 파도를 치게 돼 있어요. 나중에 이제 2년 뒤나 3년 뒤에 금리가 다시 올랐을 때, 그때 버틸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.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,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. 어차피 고정금리면은 상관은 없죠. 만에 하나 이제 고정금리일 경우에도 굳이 리스크를 찾자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. 집값은 언제 떨어질까요? 미리 대처를 하셔야겠는데, 수요가 없을 때. 그러면 언제 수요가 없을까요? 사람들이 집이 다 있을 때. 아마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 같고, 근데 집값도 떨어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전반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고요. 서울권만은. 하지만 이제 집값이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갈 거냐, 그거는 더 심도 있는 얘기가 필요할 것 같고, 구매하시고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좋은 거죠. 다행이죠. 하지만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물가가 더 올라가거나, 예상보다 저금리 시기가 빨리 끝나고 갑자기 고금리 시기가 왔다, 그때 가서 혹시나 어려운 일 생기지 마시라고 주의를 드리는 겁니다. 능력 되시고 또 본인께서 많이 알아보시고 계획하셨으면 사셔야죠. 당연히 사셔야죠. 월세 전세보다는 내 집이 당연히 좋죠. 그리고 특히 서울 거는 집값이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. 올라가면 올라갔지.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래요. 다만 변동금리이신 분들 좀 위험하실까봐
그러면 변동금리 받으신 분들 이 안심전환대출 한번 생각해 보시고, 다만 이 대출은 원금을 매달 상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죠. 그것 때문에 변동금리를 하는 건데 원금 상환하기가 힘드니까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에 맞게 잘 고민하시길 바랍니다. 간략히 정리해 드릴게요. 9월 16일부터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접수하실 수 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30대 분들이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, 혹시라도 나중에 고금리 시기가 왔을 때 위험하지 않으시도록 자기 수준에 맞게 대출을 조절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지금 이제 12시가 넘어가지고 월요일입니다. 직장인분들 월요병 잘 극복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세계 최초 개인 편의점 채널 개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